네. 네, 일단, 초대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희 쪽 분류로는 전력 경제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뭐 주로 최적화나 수학적 최적화나 뭐 AI나 여러 통계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전력 분야의 그런 연구가 이제 주로 하는 연구들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결정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내에서는 에너지 정책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드 분야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정책까지 좀 넓게 이렇게 맡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전력 산업에서 AX/DX 관련해서 그간 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술 연구라기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해야지 우리 전력산업의 AX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막상 이런 연구를 수행한 그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개별 기술 혹은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최상위 단의 데이터 거버넌스 좀 더 나아가면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이슈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전력산업이 왜 DX, 더 나아가서 AX를 왜 해야 되냐.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사실은 뭐, 구성원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런 스토리에서는 다들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AI로 하면은 전력망이 더 잘 운영된다. 라고 하기에는 전력망은 너무 리스크가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는데,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거래소의 뭐 관제센터, 한전의 급전센터, 뭐 송변전 운영하는 인력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숙련된 인력들의 세대와 지금 현재 입사하는 인력들 간의 어떤 세대 갭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는 뭐 재교육 혹은 뭐 사내 교육, 승진 평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이 줄어드는 이 구조에서는 정말 장사가 없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지금 전력 그룹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인력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전력망의 복잡성은 계속 커집니다. 신재생 에너지 늘어나고 분산 에너지 숫자가 많아지고 전력 시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망 운영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한 명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AI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이 산업의 지탱 자체가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것들, 특히나 그냥 아름아름 하고 있었던 거, 혹은 이제 보고서 기획, 뭐, 내부에서 돌아가는 메신저,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다 암묵지거든요. 이런 지식들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전략부터 사실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모든 데이터들이 그 내부의 데이터, 외부의 어떤 또 통계 데이터, 전력망 외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벡터로 합쳐지는 그 순간이 되면 이제 AI들이 진짜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그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부터 해야 된다. 라는 스토리로 좀 이제 보통 출발을 하려고 하고요. 어,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 데이터가 없냐? 없다라고 막 외부에서 주장을 하는데요. 막상 따져보면 되게 많은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개되는 데이터만 해도 몇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파편화돼 있죠. 전략거래소는 보통 운영 데이터 혹은 시장 통계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있고, 뭐 앱시스나 코시스 같은 그런 포털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고,
또 한전에서 전력 데이터 개방 포털 시스템이 또 따로 있고요. 근데 한전 홈페이지에도 또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관별로 자기한테 주어진 법적 의무를 규정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정말 다들 천차만별입니다. 데이터의 해상도, 데이터를 다루는 양식, 데이터가 저장되는 어떤 파일명, 내부의 변수명 다 따로 놀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일관되게 합쳐질 수 있으면 되게 강력하게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들이 다 합쳐진다고 하면 실적 통계 데이터, 설비 정보, 비용 정보, 시장 정보, 예측 데이터, 계측 정보, 외부로는 많이 안 나오지만 운영의 일부 정보들, 그다음에 규정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약에 AI가 다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정도 평가, 운영 계획 고도화, 제약 및 계획 위반 검토, 뭐 대안 제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지금 갈아 넣어서 하고 있던 일들을 많이 자동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이 이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공공 데이터들이 공개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은 엑셀 데이터입니다. 엑셀 파일 단위로 하나씩 공개가 되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PDF로 올라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PDF 안에 표 형태로 올라오는 데이터들. 그런 거는 기계가 참 읽기가 어려운. 요새는 뭐 그런 거를 많이 변환해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굉장히 토큰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PDF는 일종의 이미지 파일 같은 느낌이라서, 벡터 이미지라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굳이 데이터를 PDF로 공개할 유인이 없거든요. AI를 고려한다면.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지만은 사실 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저한테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있는 데이터들이 그럼 과연 진짜 쓸만한 데이터냐라고 보면 또 아닙니다. 막상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 여러 그 운영 데이터들을 샘플 같은 것들을 전력거래소나 한전에서 올려놔요. 이거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해서 실제 뭐 입찰이나 그 실제 개통 운영하는 AI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데 데이터들의 해상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여러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발생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게 계측기기에 도달한 시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포털에서 제공하는 어떤 단위 시간 네, 단위 시간이랑 뭐 해상도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일주일 단위를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단위 시간. 이런 포털에서 데이터가 뭐 한 달 단위로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하는 제공 주기. 실제 뭐, 네, 실제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합쳐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어디에는 되게 빵꾸가 나 있고, 어디는 굉장히 상세하게 올라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통계 생성자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떤 데이터는 그 전기적 모선을 가지고 위치 정보를 표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들은 위 경도를 가지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그냥 주소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기적 위치랑 물리적 위치 그리고 주소 정보 요 세 가지가 이렇게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데이터를 이제 하나로 합쳐서 인베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작업부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많은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웹페이지, PDF, 유튜브 이런 걸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인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뭐 이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성 주체별로 다 따로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고 또 비슷한 데이터를 각자 만듭니다. 굉장히 비효율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예를 들어 어떤 그 데이터에,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 뭐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누울값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누울값. 근데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은 그 설비 관리자가 잠깐 정비를 위해서 멈춘 건지, 이런 기록들이 안 남아 있습니다. 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데이터상으로는 발전량이 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발전기가 고장 난 건지, 정비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전력거래소가 지시를 해서 빵이 된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이런 태그가 다 달려 있어야 사실은 AI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계통 운영까지 갈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정보들, 뭐 수익
정보, 뭐 민감 정보, 민감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통 데이터들, 이런 거 사실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국가 인프라 데이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되고 있죠. 네, 그냥 다 이렇게 겉핥기식 데이터들만 나와 있는 이런 6가지의 이슈들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좀 예시인데요. 뭐 데이터 실제로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보시면 희한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전력거래소 제조 일별 시간대별 HVDC 수전 전력 이런 데이터가 공개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발생일은 25년도 9월 30일인데 제공일은 25년도 11월에 공개가 돼요. 근데 사실 뭔가 이런 HVDC 데이터들이 제주도의 그 전력시장 가격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거든요. 육지에서 얼만큼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제주 안의 발전기의 급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한 2달 이후에 올라오니까 그것도 막 제각각입니다. 완전히 2달도 아니에요. 막 다 달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정말 활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미 아웃데이트된 데이터인 거예요. 이런 이슈들, 이거는 좀 실시간성을 좀 확보를 해야지만 실제 비딩 에이전트라든지 뭐 전력계통 관리 에이전트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간으로 따져보면은 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5분 단위 전력계통 상태 추정, 그러니까 전력계통의 전압이 얼마고 뭐 위상이 얼마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모선 위치를 이렇게 표기하고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BS1, BS10, BS100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그냥 올려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PDF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전력거래소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올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게 편하거든요. 예전에 한글로 올리다가 발전한 게 PDF로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계가 이해를 하기에는 이 표는 그냥 이미지 덩어리인 거죠. 표의 데이터 DB가 아니라 이미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그 API 형태로 긁어올 수 있도록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전력거래소나 혹은 이제 발전사 혹은 한전이 업무하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데이터를 마크다운 형태로 저장을 하는 이제 작업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밖으로 나오는 데이터도 그런 AI가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PDF나 한글 파일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차라리 한글 파일이 나은 것 같아요. PDF보다. 결국 이제 이 데이터의 정비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 데이터들을 잘 통합을 해서 결국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라 AI가 사용자인 형태의 DX를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고요. 뭐 이 방향성은 뭐 그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활동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다 이제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분산되고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일관된 프로토콜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각자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더 나아가면은 이제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듯이 전력계통의 각 시스템들이 다 완전히 오토메이션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데이터가 결국에는 공공성도 높이지만 에너지 신산업에 활용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수행을 하려면 되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데이터를 합치고 변환하고 하는 작업들을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공급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급자들한테는 그냥 지금껏 하던 대로 데이터를 받고 그거를 혹은 어떤 이들한테 어느 정도 표준화된 입력 등록 체계 정도까지만 요구를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가 공급자 쪽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네,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측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소비자들은 이렇게 올라온 엑셀 파일을
어떤 파일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접근을 합니다. 그럼 소비자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 일종의 AI한테 물어보듯이 우리 LLM 서비스를 쓰듯이 내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데이터를 알려줘. 이렇게 보통 요청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전문가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무슨 전력거래소의 무슨 HVDC 운영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측에서는 이제 탐색, 활용을 다양화하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더블 렌즈 아키텍처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데이터를 생성해오는 아주 로우 데이터를 한번 변환을 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소비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LLM 기반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내부에는 내부 서버는 데이터 허브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 임베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놓는 그래서 A 데이터, B 데이터, C 데이터가 있으면 이들을 시간을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시간 동기화가 다 돼 있고 위치 동기화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간의 연결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 최소한의 변화를 요구해야지만 이게 동작할 겁니다. 다 뜯어고치려고 하면은 10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고요. 공급자 측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측에는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3계층, 그러니까 양쪽에 렌즈가 있고 안에 허브가 있는 이런 구조를 짜야지만 이게 실제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실제로 데이터를 합치는 그 과정에서도 규칙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워낙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특징들을 제가 그 한전 KDN의 도움을 받아서 한전 KDN이 지금 그 에너지 데이터 맵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에너지 데이터가 있는지. 그 내부에서 쓰는 시스템 데이터부터 밖으로 나오는 공개 데이터, 통계 데이터까지 다 모아서 보니까, 어, 결국에는 특성들이 에너지 원별로 좀 구분이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생성이 됐는지, 발전인지, 전기 회사에서 나왔는지, 원전 데이터인지, 가스인지, 열인지, 그다음에 도메인, 그러니까 운영 데이터인지, 설비 자산 데이터인지, 계획이나 예측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인지, 이력 데이터인지, 시장 데이터인지, 뭐 안전 데이터인지, 그다음에 뭐 탄소 배출과 관련된 데이터인지, 이런 도메인들이 또 이렇게 쫙 펼쳐지고요. 수집 주기는 1ms부터 한 7년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으면 더 이상의 데이터도 있죠. 정기본 같은 정책 문서들은 사실 더 이렇게 수집 주기가 그 2년마다 돌아오는 거고. 하지만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은 15년 단위고 뭐 이런 것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오는 데이터, 이런 건 사고 데이터들이 보통 그렇고요. 뭐 예를 들면 한전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한전에 까치가 전봇대에 집을 지어서 그게 정전을 유발했다. 근데 이거는 맨날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이벤트에 대한 보고서, 사고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런 내부 데이터들은 이제 비정기적으로 사고를 이제 기록하고 보고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알람, 이거는 고장 혹은 뭐 문제 상황 알람 이런 데이터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공개 주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공간 해상도도 설비 단위인지 모선 단위인지 변전소 단위인지 지역, 광역, 전국 이런 것들 굉장히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개방 등급 요거는 이제 CSO 그 등급 체계라고 해서 클래시파이드, 센시티브, 오픈 이렇게 데이터를 보통 등급을 나누거든요. 그럼 어떤 데이터는 사실은 내부에만 있어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력 계통의 진짜 내부 데이터들, 계통 데이터들은 국정원 그 규정상 기밀 등급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력계통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서비스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안 내보낼 것인가? 저는 이제 이 기밀 등급 데이터들은 일종의 가상 데이터로 합성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 방식, 혹은 이 데이터를 좀 축약해서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한번 가공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2000 노드짜리 실제 개통 데이터를 한 뭐 200개 정도의 그 노드로 확 축약을 해서 중요한 정보는 다 담고 있지만 어떤 악용될 소지는 굉장히 많이 줄여놓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속성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릿수로 일종의 고유 번호를 이제 부여하는 식별자 방식을 쓰면은 뭐 이런 것을 다 일관된 프로토콜로 합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 뭐요 각자 자릿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전소 점검 이력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기계가 이해할 때는 변전소 점검 이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 EM70S3 뭐 00000 00001 뭐 이런 식의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규칙만 이 허브 서버 내에 AI가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일관되게 데이터를 통합시키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방법을 좀 제안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어떤 데이터 허브는 결국 물리적인 저장소와 연산 장치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데이터 센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각각 생성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뭐 이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일단 잘 생성하는 작업은 이제 요 외적으로 이제 법 제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규정을 다 일관되게 강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조금 필터링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 첫 번째 인터페이스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그냥 단순히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통합 데이터로 합쳐져서 추상화되어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면은 무슨 데이터인지 알 수 없겠죠. 뭐 식별자만 막 붙어 있고 010101 000 뭐 0010 막 이런 식으로 막 숫자만 막 나열된 그런 데이터들일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소비자들 쓸 때는 LLM 기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자연어 기반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혹은 뭐 전문가들은 사실은 직접 데이터 맵을 보고 필요한 데이터를 그냥 가져갈 수도 있게 이제 이런 이 인터페이스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소비자 렌즈라고 표현을 했고요. 쓰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할 겁니다. 전문가 유저도 있고, 비전문가 유저들도 있고, 이 모두를 고려해서 이 데이터의 그 전체 데이터 허브와 데이터 센터의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는 AI 연구가 에너지 분야에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세부 기능 단위로만 합니다. 뭐 예를 들어 EMS, AI EMS, 뭐 AI의 어떤 서포트를 받는 스카다, 그다음에 ADMS는 배전 운영 시스템인데 여기에도 일부 기능들이 그냥 머신러닝으로 개발되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개별 모델 학습 방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목표는 달성이 되지만 하나로 이 모든 걸 합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가기에는 애초에 DX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못한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기관 안에서도 문제입니다. 기관 안에서도 자꾸 어떤 특정 기관들이 AX를 스스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뭐 기관 안에서도 데이터 그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소 안에서도 부서별로 데이터 공유가 안 되는, 그 부서별로 데이터 양식이 달라요. 이런 작업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 밖에서 엄청난 권한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계속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이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해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다. 뭐 그리드 파운데이션 모델일 수도 있고 에너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어, 요 파운데이션 모델 갖고는 사실은 뭐 뭔가를 바로 하긴 어려운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위에 이 파인 튜닝 모델들이 더 붙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사이버 시큐리티 전용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반 위에서 개발되고 동작하는 그런 구조로 이 데이터 센터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공 에너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구성들, 이런 어플리케이션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완성됐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좀 미래 얘기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율 계통 운영 AI 에이전트까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통의 상태, 운영 제약 조건,
가능한 조치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일종의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그런 걸 만드는 연구들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념적인 연구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에이전트가 근데 어떤 기능들을 하냐.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지각, 추론, 행동, 학습. 그래서 그 외부의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퍼셉션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연산을 해서 답을 내놓는,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직접 실행을 하는, 파일을 런칭하거나 그 어떤 오퍼레이션 디스패치 지령을 내리거나 하는 액션. 그다음에 내가 한 행동과 운영자의 피드백과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친 실세계의 데이터를 다시 피드백 받아서 본인의 모델을 발전시키는 학습 행위. 이 네 가지가 다 구성이 되면 우리는 자율계통 운영 AI 에이전트 딱 만들어졌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왼쪽 그림은 방금 말한 내용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근데 그러면 이 자율계통 운영 AI가 어디에 쓰여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 사람이 되게 몸을 갈아 넣어서 하고 있는 영역이 사실 제일 필요한 내용 그 부분일 건데 딱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시간 단위에서 거의 초 단위 사이에서의 그 운전 영역 시간대에서는 이런 AI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관제센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전력계통 운영하는 쪽에서. 근데 이거를 계획하고 정비를 하고 하는 때에는 이런 자율 AI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별 AI 모델들이 그냥 이렇게 업무를 서포트해주면 돼요. 문서를 만들고 언제 발전기를 껐다 켰다 할지 스케줄링 하는 거, 그다음에 정비 일정을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어시스턴트 모델 정도까지만 가면 충분히 이제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뭐 사고가 나면 어디 스위치를 딱 열어버린다든지 특정 상태에 따라 알람을 울린다든지 하는 그 물리적인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자율계통 운영 AI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의 어떤 보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근데 아주 아날로그식의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왜냐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영역을 좀 타겟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단계에 따라 기능의 역량에 따라서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자율주행의 레벨 구분을 제가 좀 참고해서 제가 구분을 한 건데요. 레벨 0은 자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화 기능을 하고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건 사실 현재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운영 보조. 그러니까 옆에 컴퓨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AI가 계속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정도. 그다음 레벨 2는 이제 그 운영자가 야 이거는 네가 앞으로 자율적으로 해라고 하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단계. 그다음에 3은 자기가 알아서 부분적으로 자율로 돌리고 있는 거. 레벨 4는 특정 상황에서는 자기가 완전 감독을 해버리는 거. 다섯 번째 완전 자율 관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청이 없이 얘가 동작하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 레벨 0, 1, 2까지는 다 사용자가 너 이 작업을 자동으로 해라고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그 지정을 한 사람한테 있어요. 의무를 부여한 사람한테. 근데 완전 부분적 자율 기능들이 동작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그 관제사들의 책임인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에이전트를 개발한 사람의 책임인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동차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나면 이게 보험회사 책임인지 운전자 책임인지 아니면 자동차 회사 책임인지 자동차 회사의 AI 서비스 AI 그 모듈을 공급한 사람 책임인지 이런 법적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전력계통 에이전트들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레벨 3까지 가는 순간부터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현행도 많이 자동화된 첨단 운영 시스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역할이 나눌 것이냐? 운영자가 있고,
현재 전력 개통 운영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서브 시스템들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많은 내부 시스템 데이터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합 개통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걸 가지고 자율계통 운영 AI가 학습을 계속하고, 운영자는 이 자율계통 운영의 그 단계에 따라서 이들을 활용하는 이런 체계로 공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걸 대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걸 대체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얘네들이 학습하는 것도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력 시스템은 대부분 정상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문제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정전은 뭐 1년에 딱 몇 분 일어납니다. 그 전체가 정전된 적도 없어요. 2012년, 2011년 그 사건 빼고는.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에이전트들이 진짜로 필요한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얘네들이 자동으로 개입을 해주면 참 좋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고장이나 이상 데이터는 참 사례가 적고. 이게 또 학습 시점에 관측된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미래에도 그 속성을 다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계통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가고 있고 기업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이 계속 이제 인구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비정상 데이터를 모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좀 정립을 하고 있는데, 정상 데이터 군집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비정상 데이터를 막 부풀려서 학습을 하는 건 오히려 문제고, 정상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하고, 그 정상 데이터에서 멀어져 있는 분포의 애들은 비정상 데이터로 식별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학습하는 방식을 만드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려면 그 리더십을 가진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전도 있고 전력거래소도 있고 에너지공단도 있고 각자 자기를 관장하는 법률과 그 기후부 소관 과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이 큰 과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을 정비하는 거에서부터 통합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그들한테 어떤 프로토콜을 강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안 내놓으면 내놓으라고 뺏어가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 그 전력감독원이라는 기관이 지금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협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아주 강력한 법적 권한을 토대로 이런 AX를 시켜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전력 감독원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이 역할을 하고 이들도 이제 이런 데이터 시스템들, 이런 AI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감시를 잘하는 이제 그런 생태계로 이제 나가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래야만 되냐면 결국에는 이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기관들, 수많은 서브 시스템들을 어, 전력감독원 뭐 끽해봤자 100명 정도로 출범을 할 것 같거든요. 100명 중에 사무직 빼면 실제 기술을 다루는, 실제 시장을 다루는 그 감독원 직원들은 뭐 최대 60명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이 전체 전력 산업을 다 관장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AI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마침 이제 우리가 AI 3강으로 가고자 하는 그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관이니만큼 처음부터 AI 네이티브로 설계를 하려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력감독원 설립 추진 TF 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AX, DX 논의하는 것들을 녹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전력감독원이 AI 네이티브로 설계가 되면 이제 그 규제 기관, 피규제를 당하는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겁니다. 한전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발전회사, 민간 에너지 회사들도 다 전력감독원의 감독 범위 안에 있는 피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맞추게 되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저의 미션 중 하나입니다. 네, 이 정도 일단 발표 드리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